제8장 오후 5시에 빅리안과 허스트 부인은 옷을 차려입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6시 반에 엘리자베스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 정중한 안부 인사들이 연이어 쏟아졌고 그 중에서도 빅리 씨의 훨씬 더 두드러진 관심에 만족스러웠지만 그녀는 좋은 대답을 할 수는 없었다. 제인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자매는 이 말을 듣고는 자신들이 얼마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지, 감기에 걸린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얼마나 극도로 싫어하는지를 서너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제인이 눈앞에 없을 때 드러나는 그들의 무관심은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원래의 반감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실제로 빅리 씨만이 그녀가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제인에 대한 걱정은 분명했고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도 매우 기뻤다. 그 덕분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불청객으로 여긴다고 덜 느끼게 되었다. 그녀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빅리 양은 다하시 씨에게 완전히 몰두해 있었고 그녀의 언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옆에 앉은 허스트 씨는 먹고 마시고 카드놀이만 하는 게으른 사람으로 그녀가 로그 같은 고급 스티우 요리보다 간편하고 소박한 평범한 음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제인에게 돌아갔고 그녀가 방을 나가자마자 빅리 양은 엘리자베스를 험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태도는 정말 나쁘다고 평가되었으며 오만함과 무례함이 섞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녀는 대화도 스타일도 아름다움도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허스트 부인도 같은 생각을 하며 덧붙였다. 간단히 말해 그녀에게 추천할 만한 점은 뛰어난 걷기 실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늘 아침 그녀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는 없을 거야. 그녀는 정말 거의 야성적인 사람처럼 보였거든. 정말 그랬어, 루이사. 안 웃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어. 왜 언니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그녀가 이리저리 돌아다녀야만 하는 거야? 그녀의 머리는 얼마나 헝클어져 있고 산발이었던지. 그래. 그리고 그녀의 속치마 말이야. 언니도 봤겠지만 분명히 속치마가 진흙에 15cm나 깊이 빠져 있었던 거. 그걸 가리려고 내린 드레스도 제 역할을 못했지. 내 묘사가 아주 정확할지도 몰라, 루이사. 하지만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오늘 아침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정말 훌륭해 보였어. 더러운 속치마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빅리 씨가 말했다. 다하시 씨는 확실히 보셨죠? 게다가 여동생이 그런 꼴을 보이는 걸 원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빅리 양이 말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3마일이든 4마일이든 5마일이든 얼마나 먼 거리든지 간에 발목까지 진흙을 묻히고 그것도 혼자서, 완전히 혼자서 걷다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저에게는 그것이 끔찍하게 자만에 찬 독립심과 시골 사람들의 예의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 그건 그녀가 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지. 빅리 씨가 말했다. 다하시 씨, 이번 일로 인해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 대한 당신의 감탄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빅리 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덕분에 그녀의 눈은 더욱 빛났습니다.
다하시 씨가 대답했다. 이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허스트 부인이 다시 말을 꺼냈다. 저는 제인 베넷 양을 아주 많이 아끼고 있어요. 그녀는 정말 상냥한 아가씨죠. 진심으로 그녀가 잘 정착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낮은 신분의 친척들이 있으니 그녀가 좋은 결혼을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그들의 삼촌이 메리튼에서 변호사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 그리고 삼촌이 한 분 더 계시는데 런던 치프사이드 근처에 살고 계셔. 정말 재밌네. 그녀의 언니가 덧붙였고 둘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들이 치프사이드를 전부 채울 만큼 많은 그런 삼촌들이 있다 해도 그녀들에 대한 내 호감은 조금도 줄지 않을 거야. 빅리 씨가 외쳤다. 하지만 그게 분명 세상 어디서든 신분 있는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을 크게 낮추겠지. 다하시 씨가 말했다. 빅리 씨는 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매들은 깊이 동의하며 소중한 친구의 낮은 신분의 친척들을 조롱하며 한동안 즐거워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다정한 태도로 식당을 나와서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 커피를 마시러 오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다. 제이는 여전히 매우 아팠고 엘리자베스는 저녁 늦게까지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제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끼고서야 그녀 스스로 내려가는 것이 즐겁다기보다는 제인을 위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곧바로 그녀도 함께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큰 돈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한 그녀는 이를 거절하고 언니를 핑계 삼아 잠시 동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허스트 씨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카드 게임보다 독서를 더 좋아하시나요? 그거 참 독특하군요. 허스트 씨가 말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은 카드 게임을 아주 싫어해요. 그녀는 대단한 독서가이고 다른 것에는 전혀 흥미를 두지 않죠. 빅리 양이 말했다. 저에게는 그런 칭찬도 비난도 과분해요. 저는 대단한 독서가도 아니고 많은 것을 즐긴답니다.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언니를 건호하는 데서도 분명 즐거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곧 언니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면 그 즐거움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빅리 씨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한 뒤 책 몇 권이 놓여있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는 즉시 자신의 서재에 있는 다른 책들도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이 더 많아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저의 명예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게으른 사람이라 많은 책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도 실제로 읽은 책은 많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방에 있는 책들로 충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적은 양의 책만 남기셨다니 놀라울 따름이에요. 펜벌리의 서재는 정말 멋지죠, 다하시 씨. 빅리 양이 말했다. 당연히 훌륭해야죠. 그가 대답했다. 그건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진 결과니까요. 그리고 다하시 씨가 직접 채운 책도 아주 많잖아요. 항상 책을 사들이시니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가정의 소재를 소홀히 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홀히? 다하시 씨는 그 훌륭한 집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시잖아요. 찰스 오빠. 오빠가 집을 지을 때 펜벌리의 반만큼이라도 훌륭한 집이 되기를 바랄게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로 그 근처에서 집을 샀으면 해요. 그리고 펜벌리를 일종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영국에서 더비셔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진심으로 그러고 싶다. 다하시가 판다면 펜벌리 자체를 사버리겠어. 찰스 오빠, 나는 가능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이야, 캐롤라인. 펜벌리를 모방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엘리자베스는 방금 오간 대화에 너무 사로잡혀 책에 거의 신경을 쓸 수 없었다. 그래서 곧 책을 완전히 내려놓고 카드 게임을 관찰하기 위해 빅리 씨와 그의 큰 누이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다하시 양은 봄 이후로 많이 컸나요? 그녀가 저만큼 키가 클까요? 빅리 양이 물었다. 그럴 것 같아요. 동생은 지금 엘리자베스 베넷 양의 키 정도이거나 어쩌면 더 클지도 몰라요. 그녀를 꼭 다시 보고 싶어요.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용모, 그런 태도, 그리고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재능이 뛰어나죠. 그녀의 피아노 연주는 정말 훌륭해요. 정말 놀라워. 젊은 아가씨들이 뛰어난 재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그렇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지 빅리 씨가 말했다. 모든 젊은 여성들이 재능이 뛰어나다고요? 찰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 다들 그렇다고 생각해. 젊은 여성들이 테이블에 그림을 그리고 병풍을 꾸미고 지갑도 짜고 이런 것들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젊은 여성들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그녀가 재능이 뛰어나다는 말이 빠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 자네가 말한 일반적인 재능의 범위에는 너무 많은 진실이 담겨 있네. 많은 여성들이 단지 지갑을 짜거나 병풍을 꾸미는 것만으로도 재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하지만 여성을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자네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6명도 채 안 된다네. 다하시가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빅리 양이 말했다. 그렇다면 다하시 씨가 생각하는 재능 있는 여성의 기준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겠군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준에 많은 것을 포함시킵니다. 물론이죠. 그의 충실한 동조자인 빅리 양이 외쳤다. 보통 수준을 훨씬 뛰어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재능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여성이 그 말에 걸맞으려면 음악, 노래, 그림, 춤, 그리고 현대 언어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그녀는 풍기는 분위기나 걸음걸이, 목소리 톤, 말투와 표현 방식에서 뭔가 특별한 매력을 가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재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절반밖에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폭넓은 독서를 통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무언가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하시가 덧붙였다. 재능 있는 여성을 겨우 6명밖에 모른다는 사실이 더 이상 놀랍지 않네요. 오히려 그런 여성을 단 한 명이라도 알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의심할 정도로 같은 동성에게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여성을 본 적이 없어요. 다하시 씨가 말한 그런 능력, 취향, 노력, 우아함이 모두 결합된 여성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엘리자베스가 암시한 의심이 부당하다고 소리치며 자신들이 그 묘사에 딱 맞는 여성을 많이 알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때 허스트 씨는 진행되고 있는 카드 게임에 그들이 집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주의를 줬다. 그로 인해 대화가 중단되자
엘리자베스는 곧 방을 나갔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은 빅리 양은 문이 닫히자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성별을 깎아내리면서 이성에게 잘 보이려는 젊은 여성 중 한 명이에요. 많은 남자들에게는 그게 통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생각엔 그건 보잘것없는 술책이고 매우 비열한 방법이에요. 물론이죠. 여성들이 때때로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에는 비열함이 있어요. 교활함과 관련된 모든 것은 경멸받아 마땅하죠. 다하시는 주로 자신에게 향한 이 말을 듣고 대답했다. 빅리 양은 이 대답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해 더 이상 그 주제를 이어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고 그녀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다시 그들 곁으로 되돌아왔다. 빅리 씨는 곧바로 존스 씨를 부르자고 권유했지만 그의 자매들은 시골 의사의 조언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확신하며 급히 도시에 가서 저명한 의사를 데려오라고 제안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오빠가 제안한 것에는 그리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 베넷 양의 상태가 확실히 나아지지 않는다면 아침 일찍 존스 씨를 부르기로 모두 동의했다. 빅리 씨는 매우 마음이 불편했고 그의 자매들은 자신들이 몹시 괴롭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저녁 식사 후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괴로움을 달랬고 빅리 씨는 아픈 제인과 그녀의 동생에게 온 신경을 기울이도록 가정부에게 지시하는 것 외에는 마음을 달랠 방법을 찾지 못했다.